좋아. 블리스님, 업주님 어서오세요. 유키즈님 어서오세요. 초아님 어서오세요. 시작하기 전에만 인사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빵. 빵야!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그치? 인사 받으려면 빨리빨리 와야지. 제가 매번 속독으로 책을 읽다 보니 그래서 더듬더듬 거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해주는 걸로. 알겠죠? 딱 10시 되면 시작하고 1시간까지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준호님 어서오세요. 코코야팜님 어서오세요. 나 더듬더듬 해도 봐줘야 된다? 제가 민망해서 제가 더듬을 때 웃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렇다고요. 네. 그렇다고. 오늘 읽을 수 있는 대로 읽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짧게 1시간 방송입니다. 중간에 내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끊을 수도 있어. 이유는 제가 술을 마시고 있기 때문이지요. 거의 목소리는 지금 괜찮나요? 노랫소리에 비해서 목소리는 괜찮은 편인가요? 맞지. 아, 괜찮은 편이에요? 아, 다행이다. 좋아요. 딜마리님 어서오세요. 중간에는 인사 못해준다고 얘기했어. 가보자고. 팸님 어서오세요. 음, 2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장마산 되게 나의 발음. 팸님 100개 투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니, 후원은 안 읽어줄 수 없다. 후원을 읽어주지 않을 수 없어.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팽우 어서오고 맞춤법다리님 어서오세요. 1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1분 뒤에 바로 시작할게요. 인사 못 받은 사람 없지? 잠이 너무 온다고요? 책 읽는 거 듣다가 자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다 이제 버퍼링 걸리면 웃는 거지. 자다가 웃는 거 아니야? 좀 그런데? 조금 그렇다 해요. 독서왕 출신이라고? 오, 진짜?
시작할게요. 씨. 떨린다예요. 지지직 지지직. 이게 또 말썽이네. 세리는 요즘 같은 시대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오래된 라디오를 매만지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탁 소리가 나도록 한 차례 내려치고야 말았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음 주부터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어떤 원리로 다시 작동된 건지는 몰라도 라디오에서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세리는 안 그래도 고장나기 직전의 라디오를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온다. 그리고 비가 오면 불행을 팔 수 있는 상점이 열린다. 괴소문. 레인보우 타운의 어느 오래된 폐가. 언젠가부터 이곳에 관해 전해져 오는 괴이한 소문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연을 이 낡고 허름한 폐가에 편지로 보내면 어느 날 정체 모를 티켓 한 장이 집으로 도착한다는 것이었다. 뒷부분은 더 얼토당토 않았다. 장마가 시작되는 날, 티켓을 가지고 폐가로 찾아가면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말도 안 돼. 요즘 누가 그런 걸 믿어? 처음엔 단지 재미로 만들어낸 떠도는 이야기겠거니 싶었지만 소문은 발이라도 달린 것처럼 점점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갈수록 구체적이 되었다. 세부적인 건 조금씩 달랐어도 들려오는 이야기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진짜야, 내가 봤다니까? 그곳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폐가에서 인간과 닮았으나 결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스스로를 도깨비라고 부르는 이들을 만났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리 입을 맞춘 것처럼 그들이 모여 사는 신비한 분위기에 숨겨진 장소를 다녀왔다고 했다. 웃기고 있네. 물론 사람들은 이런 괴상한 이야기를 쉽게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린처럼 크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 역시 적지 않았다. 주위에서 도깨비니 티켓이니 하는 말이 들려올 때면 대부분은 코웃음을 쳤겠지만 세리는 먹던 밥숟갈도 내려놓을 만큼 소문에 푹 빠져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렵게 예약까지 해가며 도깨비 상점의 비밀이라는 책을 빌려 도서관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책은 일단 표지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얼핏 봐도 출판사에서 꽤나 공을 들인 티가 났는데 불빛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특이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다. 세리는 한참이나 표지를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드디어 소문의 진실이 밝혀지다. 와 같은 문구가 시선을 사로잡았고 무엇보다 빨간색 베스트셀러 마크가 커다랗게 찍혀 있었다. 양채입니까? 양? 읍자라 읍자 읍자라 읍자 으라차차 읍자. 미친 건가? 제 아무리 독서와 담을 쌓은 세린 같은 사람도 눈앞에 책이 보이면 한 번쯤은 집어들만 했다. 그걸 입증이라도 하듯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손을 탄 흔적이 뚜렷했다. 세리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심스럽게 표지를 넘겼다. 이게 뭐야? 책 표지 바로 뒤편에는 부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작가의 얼굴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굵은 유성 매직으로 안경을 그려놓고 치아 몇 개를 검게 칠해놔서 본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책 안쪽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각종 낙서 자국은 물론이고 급하게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메모한 흔적도 보였다. 연필로 밑줄을 그은 것이 그나마 제일 나은 편이었다.
심지어 누렇고 딱딱하게 굳은 무언가도 간혹 눈에 띄었다. 세리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안 보려고 노력하며 자신을 달랬다. 어차피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낫겠다. 책 읽어줄게. 아이고. 다행히 책은 시작부터 흥미로웠다. 첫 부분은 저자가 어떻게 도깨비 상점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소개하며 한때는 교도소를 들락날락할 정도의 희망 없는 삶을 살았다고 했다. 이 사람도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자는 출소 후 새 사람이 되고자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아무리 일자리를 구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담담히 털어놓았다. 그러다 우연히 구인 광고를 보기 위해 주워든 신문에서 당신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라는 이상한 광고를 보게 되었다고 한다. 얼마 뒤 신세한탄하는 심정으로 속사정을 휘갈기듯 적어 편지로 보냈는데 놀랍게도 티켓과 함께 이상한 상점에 초대받았다는 것이었다. 나도 티켓을 받을 수 있을까? 세리는 저자의 예전 상황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보다가 곧 그만두었다. 쉽게 우열을 가리기도 어려웠고 그걸 지금 고민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책은 순식간에 중반으로 넘어갔다. 챕터가 바뀌면서 저자가 만나본 도깨비들의 특징과 상점의 대략적인 규모가 나와 있었다. 지도까지 첨부해 놓은 게 꼭 관광지 안내 책자를 보는 듯 했다. 만약 이곳에 간다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질 만큼 잘 정리돼 있었으나 세린의 눈을 그다지 오래 붙잡아 두지 못했다. 나른한 오후라 졸음이 밀려온 탓도 있었다. 세린은 굳이 하품을 참지 않았다. 저자는 후반부가 되어서야 자신이 선택한 행복과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풀어놓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유명 작가가 되는 것이었고 도깨비 상점의 비밀이라는 책에 원고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아 네로라는 출판사와 계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결과는 표지에서 확인한 대로였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특이하게도 부록이 있었다. 이거야. 부록에 담긴 내용이야말로 세린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었고 책을 빌린 이유기도 했다. 비로소 잠이 깨는 것 같았다. 부록에는 도깨비 상점의 사연을 보내는 팁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었다. 그것은 작가가 도깨비 상점을 다녀온 사람들을 만난 뒤에 자기 경험을 더해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으로서 꽤 믿을만한 내용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하고 있었다. 펜이 어디 있더라? 세리는 사연을 적어보낼 때의 유의사항과 참고하면 좋은 점, 작은 수첩에 옮겨 적었다. 그에 따르면 억지로 꾸며내서 많은 양을 쓰는 것보다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믿거나 말거나 도깨비들은 인간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금방 들통날 수 있다며 겁을 주었다. 또한 글솜씨보다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 더 중요함을 여러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런 걸 믿어도 되려나? 마지막으로 자신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상황에서 도깨비 상점을 통해 인생이 바뀌었으니 혹시 이 글을 보는 이들 중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며 책은 마무리되었다. 교실로 돌아온 세리는 도무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사시사철 개량 한복을 입으시는 선생님의 겨드랑이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어서가 아니었다. 벗겨진 윗머리를 덮고 있던 옆머리 중 일부가 흘러내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도 아니었다. 바로 점심시간에 급식을 거르고 읽고 온 책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굵은 침방울까지 튀겨가며 조만간 칠판 전체를 분필로 색칠할 듯이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했지만 세린의 신경은 온통 도깨비 상점에 쏠려 있었다. 도깨비는 무슨? 세린은 생각을 떨쳐내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잡념은 사라지지 않았고 도리어 선생님의 이목만 끌게 되었다. 잠깐만요. 아이고. 김세린, 집중 안 해? 세린은 선생님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그제서야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금색 테두리 안경을 한번 고쳐 쓰고는 다시 수업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분필이 계속해서 부러지자 요즘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칠판에 내고 화풀이했다. 세리는 그게 마치 자기 잘못이라도 되는 양 양채입니까? 얼굴을 붉게 그냥? 물들이며 나 내 성질 까먹었나 보네. 으차 우라차차. 뭐라고요? 아니 누구야 이거? 개웃기네. 아니 존나 웃겨. 나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었어. 세리는 그게 마치 자기 잘못이라도 되는 양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고개를 푹 숙였다. 몇몇 아이들은 그런 세린을 곁눈질로 쳐다볼 뿐 딱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세린도 그걸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집에 돌아온 세린은 작은 스탠드를 켰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낡은 라디오의 주파수를 건드리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채널에 맞췄다. 원래 세련된 색깔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주방용 고무장갑색이 되어버린 라디오였다. 오래된 것 치고는 제법 잘 작동했었는데 수명이 다해가는지 최근에는 몇 번 손을 대줘야 다시 제 역할을 하곤 했다. 어려워. 요즘 자꾸 이러네. 그러면서도 이 골동품 같은 라디오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다. 아빠가 남긴 유일한 유품. 아빠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 아빠는 자신이 어릴 적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엄마는 몇 번이나 라디오를 버리려고 했지만 세린이 자기가 쓰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녀의 말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 라디오는 세린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유일한 친구이자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 밤 10시가 되자 라디오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오프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밤을 책임질
DJ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다른 때 같았으면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했을 테지만 오늘은 그러지 못했다. 세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온 편지지를 책상에 펼쳐놓고 턱을 괸 채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볼펜이 손가락 위에서 원을 그리며 돌아가다가 책상에 떨어지길 반복했다. 자, 다음은 사연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세리는 글쓰기에 좀처럼 재능이 없었다. 지금 나오는 라디오 프로에도 몇 번이고 자신 이야기를 써서 보내왔지만 늘 허탕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나로 바뀌는 경험을 몇 번 하고 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나로 바뀌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는 아예 포기가 편해진다는 걸 배워버렸다. 라디오를 들으며 명안히 시간만 보내고 있던 세리는 마침내 마음을 정했는지 자세를 고쳐 앉았다. 탁상 달력에 동그라미가 곧 있을 시험을 알려주었지만 오늘만큼은 잠시 잊기로 했다. 대신 오로지 사연을 쓰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세리는 낮에 적어온 수첩을 보면서 기억을 더듬거렸다. 최대한 솔직하게 쓰라고 했지? 현재 엄마와 단둘이 지내는 이야기. 집에 한 차례 불이 나서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에서 사는 이야기. 교복 살 돈이 없어 낡은 옷을 물려입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뿐인 동생이지만 작년에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끊긴 이야기. 세리는 말로 하기 부끄러운 것까지 두서없이 모두 적어 내려갔다. 방금 전해드린 사연은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하지만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까지 견딘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해내신 거예요. 라디오 소리를 배경 삼아 자신의 사연을 속 시원히 편지지에 옮기고 나니 어느덧 새벽녘이 가까워져 있었다. 세리는 몇 번이나 고쳐 쓴 편지를 봉투에 넣고 낡은 담요가 깔린 바닥에 누웠다. 옆에는 언제 왔는지 엄마가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웅크린 채로 누워 잠들어 있었다. 밤에 식당 일을 끝내고 와서 자신이 공부하는 걸 방해할까봐 일부러 인기척도 내지 않고 조용히 잠든 것 같았다. 세리는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로 라디오를 머리맡으로 옮겼다. 라디오에서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Tomorrow Better Than Today. 하도 많이 불러서 전주만 나와도 저절로 가사를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였다. I may feel like it raining, but don't forget that. 어려워. 나 원문 읽는 거 아닌데. That there's always a silver lining in every cloud. 비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먹구름 뒤에는 늘 희망의 빗줄기가 있다는 것을. 세리는 속으로 노랫말을 따라 부르며 눈을 감았다. 감미로운 멜로디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시간이 늦어서였는지 세리는 베개에 머리를 댄 지 얼마 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수상한 편지. 그리 기대를 한 건 아니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었고 애초에 꼭 거기에 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의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기도 했다. 어쩌면 단지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렇지 뭐. 하필 중간고사 기간이라 점수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 지금 형편에 대학 가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기에 크게 상관치 않았다.
엄마도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해 집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것이라 여겼다. 학교가 끝나고 다른 아이들이 끼리끼리 학원으로 향할 때 세리는 혼자서 집으로 향했다. 단순히 목적지만 다른 게 아니라 가는 방향마저도 정반대였다. 집으로 가던 세림은 걸음이 잠시 느려졌다. 앞에서 보기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가파른 계단이 한참이나 이어져 있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행여 넘어지지 않을까. 젊은 사람도 조심조심 걸어야 했고 여름에는 땀을 한 바가지나 흘려야 하는 계단이었다. 세리는 재미없고 따분한 학교 생활도 싫었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 계단도 그에 못지않게 싫었다. 웬만한 고층 아파트 높이를 오르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만한 평지가 나왔다. 그곳은 세린이 주로 다니는 마을의 입구 중 하나였다. 높은 언덕을 깎아 만든 곳에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만한 작은 공간을 남기고 회색빛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비가 새는 걸 막기 위해 간간히 주황색 천막이 지붕을 덮고 있었는데 바람이나 태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폐타이어와 기와장 조각이 어지럽게 얹혀 있었다. 내 차례야. 대부분이 일터에 나가 있을 오후. 오가는 사람 뒤따라온 할머니가 고무줄로 된 바지를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물었다. 혹시 고양이 먹이로 줄 만한 게 있을까요? 괭이? 네. 할머니는 그런 걸 왜 여기서 찾느냐는 뜻으로 되물은 것이었지만 세리는 순수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 듯 했다. 집에서 키우는 거요? 아니 길갱이요? 길고양이요. 세린의 손에는 방금 막 집어든 손가락 굵기만한 소세지가 쥐어져 있었다. 괭이는 사람 먹는 거 아무나 주면 못 써. 좀 기다려봐. 할머니는 그릇에 있던 참외 몇 조각을 가져오더니 씨를 발라낸 뒤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주었다. 그나마 이거라도 줘봐. 다른 것보다는 나을 거요. 줄곧 우울해 보이던 세린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감사합니다. 세린은 성가실 정도로 몇 번이나 인사를 한 뒤에야 가게를 빠져나왔다. 할머니도 한박 웃음으로 답해주고는 다시 고스톱에 참견하기 위해 원래 있던 평상으로 돌아갔다. 세린은 충분히 빨리 걸으면서도 마음이 초조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양이가 없어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달리듯 걸어오는 세린을 보고 고양이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울었다. 세린은 먼저 비닐봉지를 보여준 뒤에 포장을 풀어 냄새를 맡게 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고양이 귀가 예민하게 움직였다. 마음 같아서는 가까이 다가가서 직접 먹여주고 싶었지만 경계심 많은 길고양이가 겁을 먹을까. 일부러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 참외 조각을 건넸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고양이는 앞발을 뺐다가 뒤로 물러나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꼬리까지 빠져나와서 참외를 물고는 얼른 다시 들어가 버렸다. 이 짧은 시간에 세리는 고양이의 배가 유난히 불룩한 것을 알아차렸다. 얼굴이나 다른 곳은 야윈 것으로 보아 살찐 건 아닌 것 같았다. 임신했구나. 세리는 고양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다가 남은 참외가 담긴 비닐봉지를 건물 빈틈 안쪽에 놔두었다. 혹시라도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상한 음식이라도 먹으면 큰일이었다. 집에 데려가 돌봐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엄마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했다.
엄마는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면 늘 안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부디 건강한 아기 낳으렴. 세리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그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개조해 흔히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곳이 현재 세린과 엄마가 지내는 곳이었다. 벽면에는 철거 예정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고 누구와 사귄다느니 애인을 구한다느니 등의 유치한 문구가 레커 스프레이로 지저분하게 칠해져 있었다. 세리는 익숙한 풍경을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거의 오지 않은 우편함에 눈에 띄는 붉은색 편지가 꽂혀 있었던 것이었다. 빛 독촉 용지인가 싶어 그대로 둘까 싶었지만 그런 거면 누가 보기 전에 집에 들여놓는 게 좋겠거니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집어든 편지는 독촉장이 아니었다. 겉에는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다. 무엇보다 편지를 동봉한 곳에 황금색 인장이 찍혀 있었는데 유럽 왕실에서나 사용할 법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다행히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발신인이 적혀 있었다. 장마상점. 주소는 자신의 집이 맞았고 수취인도 자신의 이름이었다. 세리는 당황한 건지 기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편지를 가지고 어두운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소보다는 몇 배는 심장이 빨리 뛰는 듯했다. 세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떼기 아까운 인장을 뜯어보았다. 안에는 만년필로 제법 멋지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보내주신 사연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저희 장마상점은 정직과 신용을 중시하는 유서 깊은 상점으로서 방문해주시는 분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보내주시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불행을 파시겠습니까? 대신 상점에서 보관 중인 다른 행복으로 바꿔가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동봉된 티켓을 가지고 장마가 시작되는 날 편지를 보내주신 주소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장마 기간 동안 편히 머무르실 수 있으며 숙박이나 식사, 기타 부대 비용은 이곳에서 제공되는 비용으로 충당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디 조만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상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리는 놀라서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정말 편지에 적힌 대로 봉투 안에서 작은 티켓이 들어있었다. 그것도 인장의 색과 똑같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티켓이었다. 티켓이 금색이라고 했던가? 세리는 얼마 전 보았던 책의 내용을 기억해 보려고 애썼지만 대충 넘어간 부분이라 기억나지 않았다. 아무렴 어때? 별로 기대를 안 했다고 해도 막상 티켓을 받고 보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볼을 꼬집어 볼까도 잠깐 생각해 봤으나 빨간 자국만 남을 게 틀림없었다. 다만 마지막에 적힌 부분이 조금 신경 쓰였다. 상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언젠가 취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해 장기 매매를 일삼던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떠올랐다. 또 하필 방 도배지가 벗겨진 곳에 덧발라진 신문지에는 섬에 갇혀 수년간 노예처럼 생활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었다는 누군가의 얘기가 실려 있었다. 세리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엄지손톱
끝을 깨물기도 하며 가뜩이나 좁은 방에서 정신사납게 굴었다. 하지만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책에서는 분명히 진짜라고 했어. 세리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잣말을 했다. 순간 티켓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바람에 빳빳했던 티켓이 조금 굳겨졌다. 세리는 화들짝 놀라 반대편에 있던 책장으로 다가갔다. 거기서 그나마 가장 두꺼운 책을 꺼내 페이지 사이에 끼워두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안 되었는지 그 위에 교과서를 몇 권 더 얹기까지 했다. 어쩌면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세리는 창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반쪽짜리 창문으로 다가갔다. 한 뼘도 채 보이지 않는 하늘에 그날따라 유난히 파랗게 보였다. 비가 언제쯤 오려나? 아직 구름 끼는 날도 별로 없는 완연한 봄이었고 장마는 멀게만 느껴졌다. 무더위. 어머, 세린이 아니니? 어디 가는 중이니? 방금 막 파마를 말고 왔는지 유난히 곱슬곱슬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한 아줌마가 하굣길에서 말을 걸어왔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보는 사람이 더 답답한 꽉 끼는 보라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다. 바지 위로 튀어나온 똥배는 옷 안에 풍선을 넣은 것 같았다. 태권도 수업이요. 세리는 건성으로 인사했고 그다지 반가운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다. 아줌마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손부채질을 하며 친근한 척 다가왔다. 얘도 참 요즘 누가 태권도 같은 걸 배우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그건 그냥 어릴 때 잠깐 운동 삼아 배우는 거지. 남들 다 공부할 시간에 고등학생이 무슨 태권도, 그것도 여자애가. 아줌마는 대파가 길쭉하게 머리를 내밀고 있는 장바구니를 다른 손으로 옮겨 맸다. 여자는 조신하게 공부하다가 결혼하는 게 최고야. 너도 팔자 좀 펴야지. 네, 그럼 저 수업 늦어서요. 세리는 뚱뚱한 아줌마가 더는 말을 걸지 못하도록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갔다. 아줌마는 아직 더 할 말이 남아 보였지만 혀를 몇 번 차는 것으로 대신했다. 세린이 학교 일과를 끝내고 유일하게 하는 거라곤 일주일에 3번 있는 방과 후 태권도 교실에 가는 것이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거다 보니 특히나 저렴했지만 세리는 그마저도 수업료 면제를 받고 있었다. 나름 서둘러 갔음에도 벌써 수업이 시작됐는지 체육관 문 밖으로 크고 작은 기합 소리가 새어나왔다. 김세린 또 지갑이... 네? 김세린 또 지각이야? 기합 좀 받아야겠는걸? 태권도 교실에 젊은 사범님이 전혀 무섭지 않은 얼굴로 장난스럽게 혼을 냈다.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세리는 자신이 지을 수 있는 최대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몇 차례 긁적였다. 그러고는 뒷머리가 붕 뜬 채로 탈의실로 달려가 가지고 온 도복으로 갈아입었다. 세리는 후다닥 나가려다 말고 잠시 거울을 바라보았다. 새하얀 도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당당해 보였다. 체형에 맞지 않아 물려입은 티가 나는 교복을 입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도복 위에 띠를 매듭지어 묶고 가지런히 양옆으로 늘어뜨리자 살짝 미소가 지어졌다. 아직은 빨간 띠였지만 곧 있을 승품 심사를 통과하면 검은 띠나 다름없는 검붉은 띠를 할 수 있었다. 세리는 한 번 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밖으로 나왔다.
때마침 사번님이 오늘 할 훈련을 설명하고 있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오늘은 실제로 격파 연습을 해볼 거야. 물론 연습용 송판을 쓸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돼. 세린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오늘은 세린이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었다. 우연히 방송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공중제비를 돌며 나무 판자를 차례로 깨트리는 걸 보았고 그중 여자 선수도 섞여 있다는 걸 알고는 한동안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마치 가슴 깊숙한 곳에서 큰 파도가 밀려오는 느낌이었다. 세린은 태권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동네 근처에 무료나 다름없는 방과후 태권도 교실이 있다는 걸 알고 망설이지 않고 등록했다. 세린에게 얼마 안 되는 행복하던 날로 기억되는 순간이었다. 사범님을 비롯한 몇몇 남학생들이 먼저 격파 시범을 보였다. 격파할 때는 얼마나 세게 치는지보다 먼저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중요해. 태권도는 무술이기 이전에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라는 사범님의 말은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격파 시범을 보고 있던 세린의 뺨이 느닷없이 붉게 달아올랐다. 시범을 보이는 학생 중에 세린이 몇 달 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남학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학생은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돌력차기로 송판을 연달아 두동냈고 세린을 포함해 보고 있던 학생들은 손이 닳도록 박수갈채를 보냈다. 짝짝짝짝. 시범이 끝나자 한 명씩 차례로 나와 지금 봤던 발차기를 따라했다. 엉성하긴 해도 모두 반쯤 금이가 있는 송판을 부러뜨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드디어 세린의 차례가 됐다. 준비됐어? 시범을 보였던 잘생긴 남학생이 세린의 머리 높이의 얇은 송판을 들고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세린은 세린은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쉰 뒤에 가장 자신있어 하던 뒤돌려차기 자세를 잡았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세린을 향했다. 세린은 꿀꺽 소리가 날 만큼 침을 삼키고는 있는 힘껏 몸을 돌렸다. 하지만 긴장했던 탓인지 전혀 엉뚱한 곳에 발길질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시도에 송판 대신 남학생 손을 걷어찬 것으로도 모자라 보기 흉하게 엉덩방아까지 찧었다. 주변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다. 사범님은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법이라며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웃음소리는 쉽게 잦아들질 않았다. 세린은 남은 수업 시간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마무리 인사도 한운동 만운동 하며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나왔다. 시간은 저녁이었지만 밖은 아직 낮처럼 환했다. 이 멍청이. 세린은 아무 잘못도 없는 돌멩이와 민들레를 걷어찼다. 말미잘 해산 멍게. 입에서 생전 먹어보지도 않은 해산물들이 튀어나왔다. 세린이 발길질할수록 안 그래도 더러운 신발에 흙먼지가 뽀얗게 쌓였다. 난 왜 할 줄 알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태권도는 꿈조차 마음대로 꿀 수 없는 가난한 형편의 세린에게 그나마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친한 친구 하나 없는 학교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줬고 시범단이 되며 해외에서 시연도 할 수 있었다. 그 말을 듣고는 밤잠을 설쳤던 날도 있었다. 세린은 마지막으로 빈 깡통을 힘껏 찼다. 쓸데없이 정확히 맞은 깡통은 저 멀리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고개를 들고 보니 어느새 집 앞 골목이었다. 골목길에는 철거 결사 반대라고 적힌 플랜카드가 몇 개 더 추가되어 있었다. 듣기로는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눌러앉아 있다 보니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거기에는 세린의 집도 포함이 되어 있다.
최근에는 동네 주민분이 단체로 머리를 삭발하는 바람에 지역 방송사에 방송 장비를 잔뜩 가지고 와 촬영을 해가기도 했다. 세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조차 곧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세리는 문득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소리도 함께 커졌다. 마트 세일 코너에서나 쓰일 법한 확성기 소리와 구호를 부르짖는 소리, 간간히 누군가 욕설을 내뱉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집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은 흔히 말하는 시위 현장이었다. 사람들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쪽은 사생결단이라고 적힌 빨간색 머리띠를 했고 나머지 한쪽은 똑같은 로고가 박힌 검은색 옷과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들은 곧 몸싸움이라도 벌일 것처럼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고 거친 말을 해댔다. 이미 몇 차례 봐왔던 풍경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었다. 잠시 후 사이렌이 울리며 경찰차 몇 대가 들어서는 게 보였다. 세리는 혹시라도 싸움에 휘말릴까 싶어 얼른 집으로 몸을 피했다. 집에는 엄마가 바느질하느라 평소에 쓰지 않았던 돋보기 안경을 끼고 있었다. 왔니? 밥 먹어야지. 방 한쪽 구석에는 얼마 없는 밑반찬이 차려진 작은 밥상이 있었다. 하지만 세리는 본체 만체했다. 생각 없어. 그리고 마치 무거운 돌덩어리를 내려놓은 듯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지었다. 너 또 다이어트 하는 거니? 다이어트는 무슨, 그냥 나 잘래. 세리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이불이 깔린 바닥에 힘없이 누웠다. 왜? 무슨 일 있어? 바로 잠든 것도 아니면서 한참이나 아무 대답 없었다. 엄마는 별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었는지 다시 묻지 않고 바느질에 열중했다. 그렇게 방금 다 꿰맨 양말 한 짝을 내려놓고 나머지 양말을 집어들려 할 때였다. 엄마, 왜 그 앞집에 살다가 이사간 뚱뚱하고 못생긴 아줌마 있지? 글쎄 그 아줌마가... 세리나, 엄마가 말 이쁘게 하라고 했잖아. 틀린 말도 아닌데 뭐. 세리는 그 아줌마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말투로 말했다. 암튼 그 아줌마가 나보고 태권도 하지 말래.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세상에 쓸모없는 게 어디 있니? 나중에 다 쓰일 곳이 있겠지. 나 그냥 태권도 때려치우고 공부나 할까? 엄마는 내가 뭘 잘하는 것 같아? 글쎄, 우리 세린이는 뭐든 다 잘하지. 엄마는 바늘귀에 실을 넣으며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세린이 자꾸 말을 걸어서인지 계속해서 실패했다. 치,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세린은 몸을 돌려 아예 등지고 누웠다. 구멍난 양말은 좀 버리면 안 돼? 요즘 누가 그렇게 꿰매서 신어. 양말 정도는 새로 사면 되잖아. 버리고 새로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세리는 언제나 답답한 소리를 하는 엄마가 못마땅했다. 문득 엄마의 손에 들려있던 구멍난 양말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낡고해져서 누가 봐도 초라하기만 한 모습. 버릴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버리고만 싶었다. 이번에야말로 잠든 줄 알았던 세린이 벌떡 일어나더니 책꽂이에서 두툼한 책을 꺼내 들었다. 만약에 말이야. 뭔가 대단한 이야기라도 할 것처럼 말을 길게 끌자 엄마가 코끝에 걸쳐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세린을 잠깐 쳐다보았다.
엄마는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뜬금없는 질문에 놀란 듯 했지만 하고 있던 바늘질을 멈추진 않았다. 아니야, 됐어. 세리는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엄마에게 보이지 않도록 책을 조심스럽게 펼쳐들었다. 책장이 스르륵 넘어가다 오늘도 같은 곳에서 멈추었다.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지만 어쩌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인지 몰랐다. 책 속에서 황금색 티켓이 여전히 새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장마 전야. 여름방학을 앞두고 라디오에서 반가운 비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세리는 일주일 전부터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결국 당일이 되어서야 편지 하나만을 달랑 남긴 채로 집을 나와버렸다. 친구네 집에 며칠 있다 올게. 평소에 친구 얘기를 꺼낸 적 없으니 딱 봐도 티가 나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무렴 어떠냐 싶었다. 어쩌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삶을 얻어 다시는 이곳을 돌아올 일이 없을지도 몰랐다. 세리는 아무리 빨아도 후줄근해 보이는 운동화를 신고 시내로 향했다. 목적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기차역이었다. 시내로 나온 건 오랜만이었고 기차를 타는 건 더 오랜만이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엄마 손을 붙잡고 타본 이후 처음인 것 같았다. 지금 레인보우 타운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시길 바랍니다. 평소 탈 일이 없어서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기차역은 주말을 앞둔 데다 퇴근 시간이어서 그런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세리는 혼잡한 승강장 게이트를 헤매다가 하마터면 눈앞에서 기차를 놓칠 뻔했다. 천만다행으로 문이 닫히기 직전 겨우 열차에 오를 수 있었다. 부랴부랴 자리에 앉고 나니 그제야 집을 떠나온 게 실감이 났다. 기차를 타긴 탔는데 세리는 무심코 옆을 돌아보았다. 자기보다 한두 살쯤 많아 보이는 남자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노트북으로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모를 것을 보고 있었다. 반쯤 열려있는 가방에는 전공책처럼 보이는 책들이 가득했다. 일부러 본 것은 아니었으나 책 옆면에는 남자가 다니는 듯한 대학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세린도 익히 들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학이었다. 매년 졸업식이 되면 학교 정문 플랜카드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이 적히고 공부 꽤 한다는 친구들은 모두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었다. 부럽다. 한때는 세린도 가고 싶었으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포기하게 된 학교이기도 하다. 나이 차이는 얼마 나지 않았지만 자신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남자가 신기해 세리는 기차가 움직이는 내내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그러다 결국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민망한 나머지 얼굴을 붉히며 괜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창 밖은 조금씩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단순히 해질녘이어서가 아니라 새까만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바람도 제법 거세게 부는지 철도 옆 키 큰 나무들이 춤추듯 잎사귀를 흔들어댔다. 세리는 주머니에 넣어둔 편지와 티켓을 꺼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정확한 일자도 없이 단순히 장마가 시작되는 날. 폐가를 찾아오라고만 적혀있는 불친절한 편지였다. 정말 이곳에 가면 내 삶을 맘대로 바꿀 수 있을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난 무엇을 골라야 할까?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세리는 눈을 감고 규칙적으로 덜컹이는 열차에 몸을 맡겼다. 금세 머리가 무거워졌다. 깜빡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날은 조금 더 어두워져 있었고 바람은 한층 세게 불고 있었다. 잠시 뒤 기차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레인보우 타운역입니다. 열차에 타고 계신 승객분들께서는 놓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주황색 우산을 손에 쥐는 것으로 내릴 채비를 맞췄다. 기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조용하다 못해 적막했던 기차 안이 먼저 내리려는 사람들로 인해 부산해졌다. 세리는 마지막까지 기다린 뒤에 천천히 기차에서 내렸다. 승강장에 발이 닿자 여기까지 온 세리는 반겨주기라도 하듯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바람은 습기를 가득 머금고 있어 일기예보대로 오늘 안에 비가 오긴 올 것 같았다. 세리는 바람에 날려 흐트러진 머리를 대충 쓸어넘기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생각보다 그리 큰 동네는 아니었다. 기차역 주변이라 그런지 몰라도 별로 높지 않은 건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논밭으로 둘러싸인 시골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도시라고도 할 수 없는 곳. 세리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직접 그린 약도를 손에 들고 역을 나섰다. 역 앞에는 택시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세린이 나오자 그들은 눈빛으로 택시를 탈 건지 물었고 세린은 황급히 눈을 피했다. 이미 기차표 값만으로도 가진 돈을 거의 다 써버린 뒤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자신에겐 경사진 언덕을 매일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누구보다 튼튼한 두 다리가 있었다. 세린은 혹시라도 손님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걸음을 빨리 해 그곳에서 벗어났다.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가 점점 비포장 도로로 변해갔다. 세리는 발로 그린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약도가 점점 더 못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아예 길이라고도 하기 힘든 곳을 지나고 있었다. 한참을 걸어가 보니 몇십 가구가 살 것 같지 않은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오래된 가로등 하나가 마을 입구를 비추고 있었으나 특별히 오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세리는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약도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다. 자신이 틀리게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면 폐가는 이 마을 어딘가에 있을 게 분명했다. 세리는 슬슬 다리가 아파 무릎을 주물렀다. 대충 아무데나 앉아서 쉬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폐가를 찾는 일이 급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44페이지까지 읽었네요. 여러분들 듣기 좋았다니까 좋네. 제가 440일에 44페이지 미안. 뭐 여튼 여러분들 오늘
인사 중간에 오신 분들 중간에 오신 분들 인사 못 해줘서 미안하고 오늘도 고생했어요. 오늘은 아크 서바이벌 서버를 테스트 서버로 열어볼 생각이에요. 구독자 방송에서 아크 서바이벌을 열 생각이라서 자주 진행할 것 같아요. 자원도 모으고 다 같이 놀 수 있게. 뭐 여튼 그래서 오늘은 서버를 한번 테스트로 열어보고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조금 어땠나요? 그래도 조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제가 진짜 정말 제 사심으로 만든 컨텐츠거든요. 정말 제 사심으로 만든 컨텐츠여서 제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방송에 껴서 제가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에 한 달에 한 번인데 일주일에 한 번 있으면 안 돼? 왜냐면 이게 그 책을 주에 한 번 안 읽으면 내용을 까먹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 그래서 그것보다 주에 한 번씩 읽고 가끔 그 책이 끝나면 그 이후에 이 책이 어땠는지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분들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 이런 거 다 말해주니까 차라리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 솔직히 제가 엄청 발음이 좋거나 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읽은 책도 되게 잔잔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재밌지 않아요? 오늘은 시작과 끝에만 매주 금요일은 책 읽는 날으로 매주 토요일은 책 읽는 날이니까 시작과 끝에만 인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쭈아스미.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내일도 일해야지. 하하. 내일도 일해야지 우리. 아크 서바이벌 할 사람들은 일단은 모여주세요. 디스코드 방에. 구독자 인증은 9월 1일부터 매달 1일부터 갱신되니까요. 매달 1일부터 갱신되니까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방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고생했어요.